아잉가리 남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과탐, 사탐 공부법 영상인데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6학번으로 경희대 서울 캠퍼스에 입학을 했고 제가 선택한 모든 사회탐구 과목에서 9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이름이 바뀐 과목들이 있는데 일반사회, 윤리, 지리, 역사라는 큰 틀에서의 공부법의 핵심은 같다고 생각을 해서 사탐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참고용으로 저희 학교의 내신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학교는 평범한 인문계 사립고등학교, 즉 일반고였고요. 저희 학교는 문과 반, 이과 반이었는데 문과가 살짝 더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탐 과목은 1등급이 많으면 8명에서 적으면 2명에서 4명 정도로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사탐이 1등급은 적은데 잘하는 친구들이 상위권에 몰려있어서 시험 문제 하나나 수행평가 1점으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고3 때는 내신 따기가 더 어려워져서 정치화법 같이 1등급이 적은 과목은 한 문제 틀려서 3, 4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사탐이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전제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한 거겠지만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인강이나 문제집도 중요하지만 학교 선생님 수업이나 자료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필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필기를 하실 때도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한 필기랑 선생님이 해주신 필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인강이나 문제집을 들어가기 전에도 선생님의 수업 내용부터 제대로 숙지를 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탐은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모조리 다 외워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회독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보면서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암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학교 프린트, 교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다 암기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교과서에 조그맣게 각주로 나와 있는 내용, 프린트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내용까지 내신이라면 암기를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계획을 세워야겠죠. 시험 계획은 본인 능력치에 맞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 계획을 4주를 잡고 세웠는데 여기서 4주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5주, 6주 이렇게 더 길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4주 차에는 교과서 프린트를 읽고 진도에 맞게 인강을 들으면서 개념을 익혔고 3주 차에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선지 분석이랑 오답까지 꼼꼼하게 해줬고요. 2주 차부터는 심화 문제집 풀이에 들어갔고 그리고 서술형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암기를 슬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주 차에는 시험 직전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요약본을 만들고 국보닷컴에서 저희 학교 예전 기출을 뽑아서 본다던가 아니면 그 시험 범위에 있는 기출만 모아서 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추천인데요. 저는 기출픽이라는 교재를 개념을 돌리면서 같이 풀었는데 개념 확인용으로 쉬운 문제들도 있고 또 내신틱한 문제들이 많아서 내신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단원 맨 뒤에 있는 심화 문제가 내신에서 좀 변별용으로 나올 법한 문제들이 많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 기출 문제집을 봐줬는데 여기서 맞은 문제여도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해설을 다 참고하시면서 5개념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화 문제집으로 이투스 본 엔제라는 문제집을 풀었는데 이게 내신용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특에서 변형 문제를 내시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특은 꼭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수환이나 다른 문제집들을 사서 풀고 아니면 족보닷컴에서 추가로 문제를 뽑아서 더 많이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법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 사회문화인데요. 내년에 사라지는 과목이지만 요청이 많았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의 동기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교육학과 6학번 유튜브 아임가린 동기이고요. 내신 3월 1등급이고 수능에서 100분이 100을 받았고 세계지리 또한 수능에서 100분이 97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저 조교를 하실 정도로 사문을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사문을 어떤 수험생들한테 추천을 하시나요? 사문은 크게 호불호 타는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누구나 선택해도 된다 생각하고요. 간혹 하다가 하시는 질문이 잘 수학을 못하는데 통계 문제에서 계산이 나오지 않냐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통계 문제에서 하는 계산은 아직 어려운 계산이 아니라서 수포자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럼 사문 공부법은 어떻게 될까요? 내신에서는 서술형 감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 주신 학습지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전부 외우려고 노력했고 최적 선생님 인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왔고 기출 마더텅이나 수특 같은 책으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선지가 나오면 노트 정리에 따로 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유형이 퍼즐이나 통계 문제에서는 그 각 인강 선생님들별로 강의가 있는데 최적 선생님의 퍼즐 게임을 수강하고 퍼즐 게임 수강하면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나 선생님이 자작 문제를 풀면서 많은 문제들을 접하였고 결국 퍼즐 문제는 푸는 방식이
이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접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많은 케이스가 만나다 보면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통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나 인강을 통해서 이제 먼저 통계 문제 어떻게 푸는지 배웠고, 팁을 드리자면 이제 예를 들어 통계에서 많이 나온 수치 8분의 1이면 12.5라던가 아니면 총 부양비가 2분의 1이면 부양인구 50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문제를 풀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느끼게 되는데, 이걸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둔다면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시는 문제집이 있을까요? 일단 내신 이제 개념을 처음 공부할 때 최정 선생님의 개념 완성 시스템 이제 책을 풀었었고요. 이제 그 책을 사게 되시면 선지가 따로 모아져 있는 크로니클이랑 이제 기출 문제가 모아져 있는 큐랭크랑 단권화 같은 이렇게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개념 강의도 듣고 문제도 풀고 이제 따로 선지만 따로 공부할 수 있어서 이제 추천드리고요.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또 최적 선생님인데 이제 적자생조 모의고사를 추천드리는데, 단순 모의고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해설 강의를 해주시는데 문제마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문제에서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주기 때문에 이제 최적 선생님의 적자생조 모의고사를 추천합니다. 세계지리를 어떻게 공부해서 1등급을 받으셨나요? 세계지리 과목 특성상 암기가 전부라고 해도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개념 숙지가 중요하다 생각하네요. 특히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때 쓱 지나가면서 말했던 말이나 아니면 학습지에 자그마하게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여겨봤었고요. 지리에서 이제 어렵게 나온 기후 문제가 이제 중요할 텐데, 일단 저는 이기상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설명해 주시는 기후 접근법이란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자주 봐서 기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단계를 이제 습득했었고요. 이것만 알아두셔도 이제 90% 정도 기후 문제는 풀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기상 선생님이 유명한 걸로 줄임말이 있는데, 저는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뭐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도움된다 생각하는데요. 줄임말을 외우면 단순히 잘 외우시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데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줄임말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줄임말 이따가 우리가 짧게 강의했기 때문에 밥 먹으나 화장실 있으나 들을 시간 좋다 생각. 그리고 이제 강의나 듣거나 이제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뭐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이제 세계 지리니까 뭐 그림을 그려서 뭐 지도를 그려서 뭐 표시해다든가 그런 방법을 많이 써서 계속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집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세지는 뭐 내신 수능 가릴 거 없이 이기상 선생님 풀커리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파이널 커리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1년 동안 선생님이 하신 이제 수업 전체 내용을 이제 정리해주고 이제 새롭게 생긴 뭐 줄임말이라든가 뭐 통계 보는 법, 뭐 접근법들이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커리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슬 돋고 힘들 텐데 조금 열심히 하시고, 저도 이제 재수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대학생 오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그 다음은 윤리인데요. 저는 내신에서 생윤, 윤사 둘 다 1등을 했을 정도로 윤리에 좀 진심인 여자인데요. 제 주변에도 윤리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보면 국어 성적도 같이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국어도 하나의 글에서 이 필자가 어떤 공통된 말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시험이잖아요. 윤리도 이제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알아채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이 선지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계속 윤문을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1, 2등급이어야지만 윤리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독해력과 문해력 이 뒷받침해주면 유리한 과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비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또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윤 공부법은 이 영상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리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지 분석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맞춤 문제여도 내가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선지 해설을 다 보시고 또 왜 맞았는지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기출 분석을 하실 때 해설지가 두꺼운 문제집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현저해도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개념과 선제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단권화 노트를 제작을 해서 틈날 때마다 읽어줬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치화법인데요. 저는 정치화법을 원점수 98점으로 전교 2등을 해서 1등급 안에 들었습니다. 정치화법은 문제가 독해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많아서 윤리처럼 독해력과 문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법은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 개념을 실제 문제,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탐 과목이 그렇겠지만 정법은 특히나 더 개념과 문제의 비중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고 문제 푸는 연습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개념이랑 문제를 단권화한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 프린트와 제 필기와 문제를 모두 단권화한 노트입니다. 시험 직전에 보기 좋았어서 저는 이렇게 단권화 노트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최적 선생님의 인강과 구제를 활용을 했었는데, 제가 상문을 윤성훈 선생님 커리를 탔는데 최적 선생님으로 갈아타야 되나 생각이 들었을 만큼 강의력이 되게 좋으셨고,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정법도 선거구라는 킬러 파트가 있는데 문과라고 해서 못 풀 수준의 수업을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하시면 문과여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고요.
저는 선거구 파트도 최적 선생님의 선거게임이라는 강의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사입니다. 저는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진 않았어서 한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 한국사가 2등급이었고 1학년 2학기 때 한국사를 1등급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성적을 올렸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는 교과서와 프린트에 있는 내용대로 완벽하게 암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사만큼 공부한 대로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사에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문제 풀 시간에 개념 한 번 더 정확하게 암기하고 프린트에 있는 내용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묻거나 또 이 사건이 어떤 연도 사이에서 일어났는지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자료와 또 연도를 꼼꼼하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들었던 강의는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와 있는 빠공시대 람보쌤의 강의를 들었는데 무료인데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웃기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사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는 느낌이고 가볍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기할 때 추천드리는 공부법은 이런 식으로 굿노트를 활용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 가린 다음에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퀴즈 앱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앱도 자투리 시간이나 심심할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인데요. 저는 한국지리 전교 1등을 했었고 지리라는 큰 틀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잘 볼 수 있고 도표 그래프 문제 잘 풀 수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 시민과 지리처럼 지리 과목은 제일 중요한 건 지도 암기겠죠. 제가 지도 암기를 할 때 가장 도움이 됐었던 공부법은 백지 테스트인데 이런 식으로 빈 지도를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에 지역명을 채워놓고 또 그 지역마다 특성품이 뭔지 특징, 기후가 뭔지 채워 넣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게 기억에 잘 남고 뭘 모르고 뭘 아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별로 단권화를 해서 틈틈이 봐주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저는 인강은 메가스터디 이기상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지리에서 인강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진 않아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었었던 것 같고 특히 저는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와 있는 지리 영상들이 핵심만 요약해주고 가볍게 보기 좋아서 활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친구분을 모셨는데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26학번 공과대학에 입학하게 된 아인가린의 친구 백설임입니다. 저는 과학 중점 고등학교를 나와서 학원 없이 인강으로만 공부해서 과탐 내심 1점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과학 공부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화학에서 양적 관계, 기체 이론, 몰농도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단원은 그냥 학기 중에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방학 때는 정은고 선생님의 개념과 기출 강의로 전체적인 뼈대를 잡았고 학기 중 내신 기간에는 킬러 파트를 뚫기 위해 고석용 선생님의 베테랑 개념 완성으로 킬러 스킬을 익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강에서 스킬을 배운 후에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당연하지만 킬러 문제를 복습할 때 절대 눈으로 대충 훑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의 어떤 선지나 보기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풀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킬러 문제는 접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인강 강사분이 그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이제 내신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라고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킬러 부분은 솔직히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제가 화학의 첫 중간고사를 망했던 이유도 시간 관리를 실패해서 뒤에를 약간 마킹을 다 밀려서 망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내신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집중했습니다. 일단 내신은 당연히 학교 프린트가 1순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어주신 걸 열심히 필기해두고 선생님이 어떻게 처음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이 문제에서 어떤 요인을 변형해서 출제하실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술술 풀릴 때까지 읽고 부교재를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이제 부교재가 완벽해졌다면 그냥 부교재 문제만 풀고 끝 하면은 막상 시험에 들어갈 때 이제 변형을 나오면 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족보닷컴이나 네이버 스토어 같은 곳을 뒤져서 우리 학교 부교재, 저희 학교는 일단 수능 특강을 사용했었습니다. 변형 문제를 싹 다 모은 다음에 한 문제당 1에서 3분씩까지 타이머를 재고 시간 압박 속에서 제가 얼마나 빠르게 유형을 풀 수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아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꼭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 프린트를 다 했으면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는 모의고사가 위주로 나와서 자이스토리와 마더텅 이론 모의고사 기출로 풀었습니다. 자이스토리랑 마더텅 중에서는 저는 마더텅을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문제 배치가 마더텅이 좀 더 저난이도에서 고난이도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본인 학교가 모의고사 기출보다는 개념이나 약간 내신틱하게 나온다 그러면 원작 기출픽을 추천드립니다. 생명 공부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은 생명인데요. 생명과학은 막전이와 유전 위주로 방학에 선행을 해두시면 편합니다. 저는 방학 때 백호 선생님의 매직 개념 완성을 들으면서 기출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전 상위권 킬러 문제들은 방학 때 한 것만으로는 다 풀기가 힘들어서 내신 기간에 들어갔을 땐 백호 선생님의 상크스를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생명과학을 앞서 말씀드린 화학이랑은 조금 다르게 풀었습니다. 화학은 약간 문제풀이 스킬 위주지 개념이 그렇게 방대하진 않거든요. 생명을 화학처럼 문제 스킬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개념이 헷갈려서 어이없는 실수가 엄청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유전 문제라도 결국 앞단원에 나오는 염색체, 감수분열 이런 기초 개념을 모르면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약간 생명 개념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인강 필기, 학교 선생님 수업 내용, 그리고 제가 헷갈리는 부분을 한 권에 아주 구체적으로 모았습니다. 제 개념 노트에서 중요한 거는 그림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건 약간 인체라서 그런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림으로 그리면 확실히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기억에 더 잘 남게 됩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세포나 염색체 그림을 직접 꼼꼼하게 그려보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로 넣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유전이나 막전이 같은 킬러 단원은 화학대처럼 타이머를 툭 켜두고 똑같이 타이머택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험이 비킬러 단원도 같이 출제되기 때문에 비킬러 단원을 이제 막힘없이 풀어야 킬러 단원의 시간을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린 개념 노트를 달달 외우고 백지 복습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는 완자를 추천하고 인강은 백호 선생님의 매직 개념 완성으로 내신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학교가 너무 어려우면 추가로 유전 부분을 성캐스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구과학 공부법 알 수 있을까요? 네, 다음은 지구과학인데요. 지구과학은 따로 선행을 하지 않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구는 개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이겠지만 무조건 이해를 수반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원리를 제대로 이해만 해도 전체 암기량의 절반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하냐면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흐름이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개념들이 약간 자동반사처럼 튀어나오도록 반복하셔야 합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내신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낯선 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개념이 확실해야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선지라도 별로 지금까지 개념들을 잘 종합하고 운영하면 풀리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선지에 대한 개념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자료 구성 능력과 사고를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개념 강의는 오지훈 선생님을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지구 선생님들의 강의는 개념이 다 좋긴 한데 보통 인강 강사님들이 약간 서브 노트라고 필기가 되어 있는 책을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대성쌤이나 여러 가지 인강을 들었는데 그 서브 노트가 오지훈 선생님이 가장 구체적이고 그림도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답 정리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구과학 문제를 틀렸다면 원인은 딱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자료 해석을 실패했다거나 두 번째는 개념 이해를 부족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면 낯선 그래프나 표를 해석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자료는 어떻게 접근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라는 방법 자체를 저는 따로 그 보기만 잘라서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념이 부족한 거라면 인강 강사님의 서브 노트에다가 제가 몰랐던 걸 더 추가로 지역 개념을 적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학종으로 대학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팁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행동입니다. 너무 많은 활동을 한 생기부 한 칸, 세특, 자율, 동아리 이런 한 칸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활동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데요. 그 많은 활동이 한 생기부 칸에 들어가도 사실 3개 이상이면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인 동기, 방법, 내용, 결론, 느낀 점과 포부라는 흐름이 구체적으로 녹아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깊이 있고 흐름이 명확한 탐구 최대 2가지로 생기부의 한 칸을 채울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이과분들이라면 당연히 생기부에 시험은 많을수록 좋을 텐데요. 근데 실험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했을 때 물론 좋겠지만 대충 실험했고 결론이 이렇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실험에서 무슨 역할을 했고 실험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때 실험의 동기는 보통 호기심으로 시작되면 더욱 좋습니다. 전년도 활동에서 밝힌 포부나 교과 개념으로 이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생겼던 어려운 점, 실패를 쓰고 이 실패를 극복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탐구의 진실성과 깊이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는 자신감입니다. 저는 일단 가기 싫은 학교나 하향인 학교는 최대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하향인 학교는 딱 1개 지원했고 나머지는 적정과 소신, 상향 위주로 썼습니다. 만약 생기부에 자신감이 있다면 질러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후회할 바엔 지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서 물론 당연히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면 일단은 지르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설팅을 맹신하지 말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모집 가이드북을 보고 제 역량이 이제 학업 역량이 많은지 진로가 높은지 이런 걸 판단하여서 본인에 맞는 학종을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